최근에 제가 폭스바겐 파워데이 관련한 에피소드를 올렸는데요. 이때 그 KMM님이 그 양질의 콘텐츠를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아마추어는 각형과 파우치형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개념 소개를 좀 먼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일단 배터리의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은 사실 그 배터리 공정만 보면은 제가 전극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드는 건데, 양극, 중음극, 이제 분리막을 붙여서 만드는 건데, 이 붙인 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원통형 같은 경우는 그 원통에다가 이거 전극을 뚫뚫뚫뚫 말아서 집어넣는 거고, 각형은 이 네모난 통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파우치는 납작한 봉지에다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극이기 때문에 이 겉의 모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는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가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그 양산 공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가 그 회사의 경쟁력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그동안은 파우치형 배터리가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원통형을 만들면 요 사이사이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집어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각형 같은 경우는 딱딱한 어떤 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내구성이 좀 뛰어나다라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봉지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밀도와 이 에너지 밀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주행거리를 길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안정성을 잡을 수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가장 그 앞서간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 또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이게 어떤 노트북에서 사용하던 원통형 배터리 조그만 거 그거를 무려 7천여 개를 엮어서 자동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7천 개를 엮어놨다가 정말 한 개라도 망가지면 이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원통형 배터리는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를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을 했던 거고, 이 배터리 회사들은 야 원통 하나 하는 것보다 이걸 더 모아서 파우치나 각형을 하는 게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 그래서 원통형을 한 수 아래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오히려 이런 거를 배터리 하나하나를 엮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에 집어넣고,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서 테슬라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가 배터리 셀을 만드는 거는 파나소닉에서 받아서 하는데, 이 배터리 셀들을 연결하는 배터리 관리,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파우치형이냐는 자동차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게 달라지는 건데, 테슬라는 이 원통형을 쓰기로 했고 이 원통형을 공급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통형, 그러니까 그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자기들은 원통형을 하다가 원통형보다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파우치형을 개발했지만,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중국 상하이 공장,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통형이냐 이제 각형이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는 또 재밌는 걸 보여줬죠. 이렇게 원통을 요만하게 있는 원통이 아니라 이렇게 좀 두꺼운 원통을 만든 거예요. 두꺼운 원통을 만들면 이 안에 전극을 더 촘촘하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촘촘하게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는 좋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더 주행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싸는 그런 원자재 가격이 있잖아요. 이 껍데기 만드는 가격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이 얇은 배터리가 아니라 좀 더 두툼한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더 높여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야 원통형은 너무 옛날 거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라고 생각해서 파우치와 각형으로 갔던 그런 배터리 회사들에게 굉장히 좀 큰 어떤 영향력을 좀 줬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폭스바겐이 각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각형을 들고 나와서 야 이제 우리는 각형을 가지고 이게 그 아까 니네가 회사별로 이렇게 납품을 해주고 있는 건데 니네 규격이 아니고 우리는 자동차를 설계할 때
그 설계를 할 때 딱 맞는 거기 딱 최적화된 배터리, 각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배터리를 섞는 게 아니고 딱 한 종류 디자인으로 쫙 뽑아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게 파우치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각형을 걔네가 하게 되면은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납품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폭스바겐은 각형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디자인한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를 만들지만 이거를 폭스바겐에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동차 회사가 직접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수요처를 잃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폭스바겐이나 뭐 도요타나 현대차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증된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좀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움직임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이 배터리를 뭐 셀, 뭐 모듈, 뭐 팩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얘기도 참 재밌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셀입니다. 각형 같은 경우는 요 각형이고 파우치형은 그 비닐 하나, 원통형은 요거 하나가 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셀은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이 안에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들을 좀 어떤 과제로 가지고 있고요. 요런 셀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열과 진동,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프레임에 넣어서 가져가거든요. 이게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분리막이 찢어지면 바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과 진동, 외부 충격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껍데기를 씌워서 놓는데 이 껍데기를 씌운 하나, 그러니까 셀이 여러 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껍데기를 이렇게 씌운 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셀, 모듈. 그리고 모듈을 여러 개의 모듈을 이렇게 놓고서 배터리 온도가 높으면 이걸 냉각도 해주고 그리고 전압을 좀 더 관리를 해주고 그런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가 포함되어 있고 냉각 장치를 추가해서 모듈을 모아놓은 것을 배터리 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배터리 팩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고 뭐 이거를 뭐 좀 늘리게 되면 뭐 6개도 들어가고 8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얼마나 촘촘하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달라지고 주행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이거를 그 셀이 있고 모듈이 있고 팩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듈하고 팩이 있을 때 거기에 뭐 이것저것 뭐 들어가고 뭐 거기 껍데기도 들어가고 뭐 냉각 장치, 뭐 온도 제어 장치, 여기에 뭐 전압 관리 장치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이 이 셀을 모듈로 묶은 다음에 팩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팩에다가 그대로 셀을 집어넣는 모듈 단계를 빼버리고 모듈에 있는 껍데기들을 다 벗겨버렸기 때문에 팩 안에 더 많은 셀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셀 투 팩, 셀에서 모듈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팩으로 셀 투 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중국 회사들도 그렇고 어떤 테슬라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투 팩을 넘어서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자동차가 있으면 여기다가 배터리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 프레임을 딱 배터리 셀이 들어가게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팩이라는 것도 따로 없고 그냥 그 프레임에다가 셀을 탁탁탁탁탁 집어넣는 방식. 이러면은 거기에 어떤 공간을 좀 더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모듈이라든지 팩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라든지 무게를 뺄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고 무게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셀 투 바디라는 표현도 쓰고요. 셀 투 카라는 말도 씁니다. 셀을 프레임 바디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셀 투 바디. 그리고 차에다 그냥 집어넣는다 그래서 셀 투 카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에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셀 투 팩, 셀 투 카, 셀 투 바디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배터리의 어떤 그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줄이고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좀 더 주행거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셀 투 카, 셀 투 팩 기술을 가지고 나온 차는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있긴 하는데 뭐 이게 실제로 안정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별로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저 좁은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안전하게 집어넣어서 주행거리를 더 늘리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셀투팩, 셀투카 같은 기술도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술들입니다.